글로벌 허브 공급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도시들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이잖아요. 네. 그럼 하이난이 이 세 도시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 공급망으로 좀 부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자본 규제라든지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 부분에서는 확실히 본토와 다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걸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성장의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의 성장 변화 같은 경우도 커져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시간적이 한 5년, 10년 좀 지나 어느 성숙됐을 때 조금 더 기업들이 움직임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의 춘절 연휴가 정말 길었잖아요.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네. 네. 계속, 왜냐하면 올해 중국 경제 계속 들여다봐야 되기 네. 때문에 이번에 소비가 얼마나 될지, 왜냐하면 관건이 결국은 중국은 소비로밖에 귀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2025년도 작년 우리가 중국 5% 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뭐 삼두마차라고 중국에는 하는데 소비, 순수출, 그다음에 투자인데, 결국 소비가 한 전체 5% 성장의 거의 뭐 53% 정도 이상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소비가 안 되면 5% 지탱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수출도 미국이 제재를 했지만 좀 다변화를 하면서 꾸역꾸역 어쨌든 잘 해왔고, 네. 투자는 여전히 뭐 힘들죠.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투자만 0.6 정도 증가를 했고, 부동산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고정자산 투자는 다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도 관건은 이제 소비인데,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출발이 바로 춘절 소비. 그렇죠. 춘절 경제 첫 네. 스타트고, 어떻게 보면 올해 중국 소비를 이해하는 하나의 청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 들여본다고 제가 이제 뭐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고, 네. 사실 이번 춘절 연휴가 법정 공휴일이 뭐 9일이라고 하죠. 그쵸. 이라고 네. 하는데, 실제 중국의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네. 중국에서는 춘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일 동안 이제 우와. 이동한 인구가 지금 한 95억 명, 그러니까 95억 누적으로 명이요? 누적 와. 이동하는 게 95억 명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걸 내용을 보면 철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5억 3,900만 명이라고 야.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도 어렵겠어요. 그럼요. 네. 비행기는 한 9,300만 명이 넘을 야.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금 올해 소비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겠네요. 있죠. 돈을 많이 풀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4,300억 정도 풀었고, 각 부처별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소비 정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분위기 여러 가지를 좀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좀 다른 느낌이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예전과는 예, 다른. 네. 그게 이제 소비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냐하면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쵸.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도 전통적으로는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로 다 이제 도시에 있다가 다 하면, 그쵸. 상하이나 베이징은 텅텅 비었습니다. 거의 다. 다 고향으로 다 고향으로 내려가시니까. 가는데. 네. 근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역규경이 많아지다. 부모님들이 자식은 올라오시는 올라오신 경우. 거예요. 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가족 여행, 관광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또 한국에 오는 비율도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역규경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하게 트렌드를 넘어서 이게 소비로 어떻게 이어지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무비자 지금 그쵸. 3인 이하를 하는데, 3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그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규경이 증가함으로 해서 가족 여행, 그다음에 이런 뭐 관광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트렌드 자체가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그러니까 여행 소비가 지금 서비스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 춘절 소비의 하나의 트렌드로 하나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이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확실히. 근데 손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30대, 20, 30대 중심의 젊은 분들께서. 예. 단체 관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FIT라고 하죠. 네. 개별 관광이 많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정부 공식 데이터를 보면 일일 평균 지금 현재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나오고 해외로 들어오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지금 가장 핫한 곳이 바로 한국, 뭐 태국 이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번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쵸.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상품 소비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막 쓰다 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점 물론 올라겠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따이공이 막 맞아요. 박스 가리하고 네. 이런 가리지 거- 않고 다 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관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국에 와서도 뭐 성수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쿠폰을 다운을 받아서 아,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 있는 부분 혹은 감성 소비, 네. 문화 콘텐츠 IP와 연동이 되어 있다든가 혹은 이런 체험 소비 위주로 네. 이게 좀 이런 트렌드의 변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번 춘절 소비에서 좀 전년도 혹은 기존의 춘절 소비, 춘절 경제완전 확연히 좀 달라지고 있는 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분들이 거의 뭐 명동에만 많다라고 느꼈는데 뭐 명동도 많지만 말씀해주신 성수동, 홍대 같은 요즘 핫플레이스에도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아지면서 중국의 춘절 소비 트렌드 자체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하이난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맞습니까? 지금 저희 예. 업무적으로 이제 필요해서 하이난이 네.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기도 그쵸. 하고 한 두 달 전에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중에서도 이제 봉관이라는 제도가 네, 그쵸. 시도가 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인데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좀 알겠는데 봉관이란 말은 처음 네, 들어본다라고 좀 알려주시죠, 교수님.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 봉관이라고 하면 뭐 이 하이난성을 뭐 봉쇄한다는 것인가라고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뭇 그런- 잘못 알고 계실 네,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하이난을 뭐 봉쇄한다는 뜻은 아니고 세관을 봉쇄한다는 아. 뜻에서 이제 이 봉관이란 의미가 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지난 뭐 작년이죠. 12월 1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본관이 어떤 개념이냐면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를 봉쇄하니까 세관을 봉쇄한다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뭐 면세라든가 세관을 뭐 하는 여러 가지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하이난 자유무역항 본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자유무역항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간단히 할 필요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엔 자유무역 시험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중국에 한 2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자유무역항은 하이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만큼 하이난이 뭐 유일하기 때문에 개방의 폭이 크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어쨌든 뭐 통관이나 투자, 뭐 행정 절차 이런 것 편리와 간소화 측면에서 비슷한데 훨씬 더 개방 강도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중국 정부 이것을 왜 했냐라는 그 의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12월 18일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왜 이날 본관이 시작됐나요?라고 12월 18일.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예전에 1978년도 개혁 개방한 사중전회가 이제 78년 12월 18일 날 있었거든요. 날짜를 일부러 정한 상징적인 거군요. 의미가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하이난이 어느 정도 이 자유무역강 규모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뭐 한반도 면적의 뭐 한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홍콩이나 뭐 홍콩의 뭐 한 30배 혹은 두바이의 한 8배. 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라고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모델이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중국에서는 이것을 홍콩과 두바이와 싱가포르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2018년도 이제 이 경제 특구가 이제 하이난이 경제 특구 중국 전체에서 5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3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야 하이난을 이 자유무역항 홍콩처럼 만들어 봐라고 해서 본격적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지난 12월 18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뭐 하이난 본관 부분에서 뭐 한 3가지 특징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뭐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본토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이난의 이 자유무역항을 이용하면
기업들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사업 원가 구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관세 품목이 더 늘어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이난을 직접 들어가면 뭐 한 지금 그 전에는 한 1,900여가 제품이 무관세였다면 지금 한 6,600 늘어났죠. 그러니까 무관세 품목 비중이 뭐 지금 기존 한 21%에서 14%까지 늘어났으니까 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는 게 뭐 지금 저희 뭐 아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난의 하나의 지금 지금 기업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원료를 가져와서 네. 그러니까 이 하이난에서 부가가치 한 30% 정도만 하면 이게 이것을 중국 본토로 그러니까 하이난 네. 시장이 아니라 하이난을 이용을 해서 아. 중국 본토로 하면 수입 관세를 내지 않는 것들이죠. 엄청나게 이득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업 소득세도 이제 본토보다는 본토가 중국 본토가 25%인데 하이난은 15%로 줄어든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금 이동, 인적 이동, 뭐 결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율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역의 무역이라죠. 홍콩과 같이 그러니까 하이난에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내두고 만약에 한국에 회사가 있고 네. 중국을 안 거치고 네. 바로 만약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바로 이 하이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의 무역, 그러니까 홍콩과 같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바로 이 금융 거래인데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하이난 본관을 통해서 이 자금 이동이 매우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이게 FT 이 자유무역 다기능 계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이제 본토와 혹은 해외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와 하이난 간의 자금 이동이 왜냐하면 중국하면 자금 이동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조금 이제 이동성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측면에서 중국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하이난을 투자를 해서 EF 계좌, FT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라는 분들도 지금 기업인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지금 우리가 사모펀드 자금이 지금 하이난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자금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뭐 QFLP라고 하든가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사모펀드 할 때 쓰는 자격제도 뭐 QDLP 그러니까 네.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격 라이센스인데 네. 이런 자금들이 지금 하이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네. 제도가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좀 특징 하이난 본관 정책에 있어서는 부분들이 이 하이난 특유의 산업적인 개방입니다. 지금 하이난 자유무역 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4+3+3, 433을 이야기하고 433. 네. 예. 4대 지주 산업이 있습니다. 하이난은 여행업,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그다음에 하이난이 또 워낙 기후가 좋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 사시사철 따뜻하다고. 아시아의 예. 하와이라고 그러기 아,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열대 특색의 고효율 농업이 있습니다. 요 4대 지주 산업이 하이난성 GDP 전체에서 한 6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난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면세된 국가가 한 85개국 되는데 많은 관광객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산업이 이제 있는데 요 지주 산업 플러스에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이오, 해양과학기술, 우주항공 이런 미래 특화 산업 부분들도 지금 많이 지금 관심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3대 서비스 소비업이죠. 면세 쇼핑, 의료, 교육.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 뭐 관련된 기업들이 하이난에 투자를 한다든가 특히 뭐 병원, 의료 혹은 뭐 의료기관 같은 경우 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임상시험 테스트할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그쵸. 시간이 엄청 줄어든다는 절약해주고. 장점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난 지금 자유무역 본관에 대한 관심도 집중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하이난 제가 갔을 때도 한국 내 병원에 계시는 네. 원장님 아. 이런 분들도 좀 관심에서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시려고 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이난이 뜰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적인 부분도 혜택이 굉장히 많고 또 무관세 품목도 늘고 또 부가가치세도 여러 면에서 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정말 시진핑이 마음 먹고 하이난을 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허브 공급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도시들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이잖아요. 네. 그럼 하이난이 이 세 도시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 공급망으로 좀 부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직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는 측면이 많이 좀 자본이 지금 사모펀드가 들어가고 있지만 네. 일단은 이는 이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 자본 규제라든지 이런 경상 뭐 이런 계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로 이제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 두바이를 대체하는 부분에 시간 여유가 좀 제가 시간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의 성장 부분에서는 확실히 본토와 다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걸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성장의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지금 지방 양회가 며칠 전에 끝났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한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 두 개의 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난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난성의 성장 가능성, 다음 하이난성으로 이동하는 중국 내국인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유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정책의 성장 변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제가 볼 때 시간적인 한 5년, 10년이 좀 지나 어느 성숙됐을 때 조금 더 기업들이 움직임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중국 이제 본토에 계신 분들도 하이난으로 많이 좀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네. 하죠. 한때 유행이었죠. 지금 네. 하이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가 매우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추운 지역에 있는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흑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이런 분들 조금 돈이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죠. 왜냐하면 거기가 영하 20, 30도잖아요. 비행기 그렇죠. 타고 한 5시간, 4시간을 가면 네. 그냥 20몇 도 겨울인데도 사시사철. 23도 너무 정도가 좋겠네요. 되니까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전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이난성만 오.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기도 좋은가요? 하이난이? 아까 경제 성장률 말씀드렸다시피 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성장 폭이 매우 가능하고 네.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돈을 쓰고 또 면세에 대한 특징도 있고 나 기후가 너무 좋고 생활하기 좋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네. 아무래도 지금 경제도 좀 올라가고 있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난에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을 뭐 구매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교수님께서 좀 눈에 띄게 보신 브랜드나 뭐 그런 품목 같은 게 혹시 있으셨어요? 사실 하이난성 가보시면 우리 앵커님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사실 하이난 면세점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면세점을 키우면서 네. 다른 데 가서 돈 쓰지 말고 하이난 가서 해외로 해라. 가지 말고 네. 그 규모가 압도당할 정도로 그렇군요. 어마어마합니다. 내수 진작 정책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뭐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가보시면 뭐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들이 뭐 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게 이제 하이난 말씀- 면세점 네, 풍경이네요. 네, 네, 예. 저렇게 보면 일부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전체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뭐 입점 브랜드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소비재 부분이 한다라면 결국은 이제 화장품과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있는 백주, 주류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인들의 이 금사랑을 알려주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줄을 서서 있고 그렇군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 해외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어두고 차치해 두고서라도 예를 든다면 뭐 화이자 산하의 부분에 있는 뭐
지금 바이오 하이어 알록스 이런 부분도 프리미엄 스킨케어죠. 워낙 인기가 많고요. 뭐 중국의 하시즈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 중국 면세점 이 사냐의 면세점에서 플래그샵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인기가 높고 요즘 중국의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뭐 성장 맞아요. 속도가 네, 엄청납니다. 엄청 엄청납니다. 발전했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브랜드들이 뭐 저기 멀리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저게 뭐죠? 네. 호텔인가요? 그저 면세점 부태가 지금 전체가 지금 이거 다 아빠 보시는 아니 것들이 약간 면세. 두바이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나네요.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엄청납니다. 중국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리고 마오타이가 여전히 뭐 지금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뭐 주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또 백주로서 또 금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주대복이라고 하죠. 중화권 가장 큰 뭐 보석 브랜드. 사실 중국은 금을 계속 지금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지금 한 2,300톤이 넘는다고 하지만 니케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이 뭐 한 5,500톤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계속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고 뭐 중국인들의 금사랑은 원래부터 유명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소비재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면세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유무역항 봉관 제도가 생기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면세점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에 있는 이 시내에서 자기의 이제 플래그샵 같은 매장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도 다 면세점과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시내 구경을 하면서도 어. 그래서 이제 면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측면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비재 기업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특히 네. 저는 화장품 중국 로컬 브랜드의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눈 쳐다도 안 봤는데 맞아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게 이제 소비층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젊은 소비층들이 훨씬 더 이 자국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또 잘 만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정말 하와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동양의 하와이 하이난에서 주력 사업들을 433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하이난 산업 생태계 중에서 이제 하이테크도 있는 가운데 뭐 의료 그리고 바이오 같은 분야도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림 캐스터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뇌과학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하이난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실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제가 간단히 앞에서 우리 네. 앵커분이 설명하셨던 BCI 산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임상시험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사실 모든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다 지금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부분들이 가장 엄청난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뇌과학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임상 시험 뭐 나가서 뭐 인체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단 이런 것들이 하이난에서 갖고 있는 정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주목을 하고 앞에서 언급됐던 이런 뭐 기업들도 결국은 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올해부터 중국이 15차 5개년 기획이 시작되는 그렇죠. 저는 딱 시작된 해죠. 5개 종목을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네. 이제 하가 그냥 뇌과학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뇌과학 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AI 로봇, 그다음에 항공 우주, 그다음에 양자 이 5개